안녕하세요. 금일 LLM 심화 세미나 발표 진행할 하승경입니다.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초에 대한 발표를 생각을 해보니까 2024년도 작년에 CVPR 발표가 생각이 나서 해당 내용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를 딥하게 연구하거나 공부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목차로는 이제 백그라운드 앤 인트로덕션,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아키텍처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도 부분이 좀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깃허브 링크 찾아 들어가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앤 인트로덕션입니다. 해당 도표는 인공지능 모델의 신경망 스케일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표에서 보듯이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성능에 도달하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저희는 약 2년 전부터 큰 모델의 시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다음 도표는 랭귀지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아카이브의 논문 축적 수입니다. 이제 각각 2018년 6월,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시작하며 도표 위에 표시된 모델의 위치가 해당 모델들이 나온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쿼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만 카운팅한 것이고, 도표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챗GPT가 나온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시 이후에는 아카이브에 게재되는 LM이 포함된 논문에 게재되는 수가 하루 약 0.4건에서 8.85건으로 좀 굉장히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기 전에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만 최근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LLM에 대한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언어 외에도 수많은 정보와 신호들이 가득합니다. 즉, 멀티모달리티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리서치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LLM을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까? 특히 모델이 언어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정보도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사람처럼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휴먼 레벨 AI를 구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표에 보이는 것은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나온 멀티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23년부터 거의 매달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PT-4, 라바, 제미나이와 같이 익숙한 것들도 있고 좀 처음 보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유 같은 것은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LLM 관련 커뮤니티는 지난 2,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CVPR 2024 튜토리얼에서 발표자들이 제안한 강력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구축을 위한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6개를 그려놓고 왜 4개라고 말을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튜닝, 멀티모달리티와 펑셔널리티, 그리고 휴먼 레벨 추론, 리즈닝, 할루시네이션 방지, 컨스트럭션 이피션시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량상 저희는 이번엔 아키텍처 부분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 부분의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오버뷰를 하면서 베이직한 아키텍처들을 보고 멀티모달 인코딩과 인풋 사이드 프로젝션, 백본 LLMs, 디코딩 사이드 프로젝션, 멀티모달 제너레이션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언어를 넘어선 지능을 예비 아이디어로 두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언어 기반의 LLM에서 이미 새로운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LM은 이제 일반적으로 매우 강력한 시멘틱 언더스탠딩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가 지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벗으로서의 언어 지능. 위 전제를 감안할 때 거의 모든 멀티모달리티 LLM은 언어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핵심 의사결정 모듈로 두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비텍스트인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LLM이 멀티모달리티를 가지는 방향입니다. LLM의 첫 번째 아키텍처입니다. 디스크릿 스케줄 및 컨트롤러스의 LLM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LLM의 역할은 텍스트를 수신하고 텍스트 명령을 지시하여서 다운스트림 모듈을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멀티모달 인코더와 LLM 혹은 LLM에서 다운스트림 모듈과 같은 시스템 내 모든 메시지 전달을 순수 텍스트 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들입니다. 익숙한 비주얼 챗 GPT나 허깅 GPT, 라바 플러스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으로는 학습 없이 빠른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툴 피처를 통해서 유연하게 확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중간에 텍스트로 전송을 하는 만큼 정보의 손실이 있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른 툴 피처들과 연계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 또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조인트 퍼포스의 LLM입니다. 여기서 LLM의 역할은 인코더, LLM, 디코더 구조에서 멀티모달 정보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외부에서 직접 멀티모달 정보를 수신하고 원활한 방식으로 디코더 제너레이터에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90%의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해당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어퍼바운드가 더 높고 통합이 잘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인코딩 부분입니다. 텍스트 공간과 잘 얼라인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고 파라미터와 데이터에 따라서 잘 확장되는 클립 VID는 굉장히 인기 있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SIGLIP라는 모델도 강력한 성능과 작은 사이즈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프리트레인된 VIT는 좀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바로 OCR과 같은 기능에서는 고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정사각형 형태의 고정 저해상도인 인풋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고해상도 모델이 나왔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슬라이스로 분할하여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위 구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들은 보시다시피 GPT-4V, 라바 넥스트, 라바 UHD 등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방법을 사용 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OCR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구조로는 듀얼 브랜치 인코더를 가지는 구조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고해상도 이미지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인코더에 들어가고 이제 다운샘플링된 224x224로 다운샘플링된 작은 저해상도의 이미지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인코더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해당 모델의 구조를 가지는 것은 코그 에이전트, 미니 제미나이, 요새 한창 핫한 딥식 VL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좀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고 한 푸유입니다. 제 설원형 프로젝션 픽셀을 토큰으로 패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 보는 방식의 모델인데 신기했습니다. 해당 방법은 VIT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을 위한 잠재적인 통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비용이 증가하고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긴 비주얼 토큰을 생산한다는 좀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비주얼 엔코더입니다. 발표에서는 크게 오디오와 3D 포인터로 나뉘어서 간략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은 위스퍼라는 모델의 구조이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트랜스포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다국어 음성인식, 음성 번역, 음성 언어 식별, 음성 활동 감지 등 다양한 음성 처리 작업에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디코더가 예측할 토큰 시퀀스로 공동으로 표현하게 되므로 단일 모델이 기존 음성 처리 파이프라인의 여러 단계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건 위스퍼 정도가 있고 휴버트나 비츠, 포인트 버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파이드 멀티모달 인코더입니다. 첫 번째 예시로 이미지 바인드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뎁스 등 굉장히 다양한 모달리티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모달리티들을 이미지의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인베딩을 시켜서 이를 기반으로 잘 정렬된 모달리티 표현들이 LLM의 이해를 돕는 방식입니다. 즉, 다른 모달리티들이 이미지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랭귀지 바인드입니다. 여기서는 언어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앞선 그림에서 봤던 구조에서 언어로만 작업, 이미지가 언어로만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언어의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모든 모달리티를 인베딩하고 이를 기반으로 LLM의 이해에 이점을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시그널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여기서 발표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NEGPT를 통해서 토크나이징을 한다고 언급하고 넘어갔으나 저는 NEGPT라는 걸 처음 만나보다 보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EGPT는 그림에서 보시듯 총 3개의 구성 요소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의 멀티모달 토크나이저, 백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NEGPT라고 써있는 저 블럭입니다. 저기가 백본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상단부 멀티모달 디토크나이제이션 토크나이저입니다. 여기서 토크나이저는 컨티뉴어스한 논텍스트 모달리티를 디스크린한 토큰으로 변환한 다음 이를 다중 모달 이터리브 시퀀스로 배열합니다. 이후 다음 토큰 예측 학습을 사용하여서 언어 모델에 의한 시퀀스를 학습합니다. 인퍼런스 과정을 주는 멀티모달 토큰은 관련 디토커나이저에 의해서 다시 몰래 표현으로 디코딩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토커나이제이션은 하단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북 토커나이제이션은 코드북에서 멀티모달 신호를 디스크리트 토큰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으로는 오토리그레시브 다음 토큰 예측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통합된 멀티모달 신호 이해 및 생성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주로 이미지 학성에 사용되고 대표적인 모델로는 제미나이, 비디오 피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모달을 LLM의 표현간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큐포버, 리니어 프로젝션, 투레이어 MLP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그림 각각 MLP, 큐포머, 멀티에저테이션 기반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발표자들은 인사이트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수형 방법의 경우에는 논문에 따라서 결론이 너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발표자들이 동의하는 점은 비주얼 토큰의 수가 효율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리샘플러, 큐포머, C-애스트랙터는 MLP나 리니어에 비해 비주얼 토큰 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토큰이 적은 것은 고해상도 이미지의 이해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코딩 사이드 커넥션, 즉 메시지 파싱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텍스트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는 고성능 로어 바운드를 가지고 튜닝 없이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엔드-투-엔드 튜닝 기능이 없고 어퍼 바운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일부 멀티모달 신호는 텍스트를 통해서 최적으로 전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파싱 방법은 컨티뉴어스 인베딩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신호 토큰과 같은 소프트 인베딩을 통해 다운스트림 디코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엔드-투-엔드 튜닝이 가능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인스트럭션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멀티모달 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코드북을 이용한 메시지 파싱 방법입니다. LLM은 특수 토큰 ID, 즉 코드북을 다운스트림의 디코더에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명륜
명령 전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엔드-투-엔드 튜닝이 가능하고 텍스트만으로 포착할 수 없었던 다양한 멀티모달 신호 표현에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토 리그레시브 멀티모달 토큰의 생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텍스트 생성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파트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논텍스트 생성인데 디퓨전 모델을 통한 생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논텍스트 모달리티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기준으로 각각의 모달리티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이 페이지가 그 모달리티들에 대한 방법들의 예시입니다. 우측의 예시로 보이는 사진은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액션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최초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멀티모달 모델인 유니파이드 IO2라고 합니다.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의 입력과 출력을 쉐어드 시멘틱 스페이스로 토큰화한 다음에 단을 디코더, 인코더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멀티랭귀지 멀티모달 LLM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LLM의 경우에는 영어에는 강하고 다른 언어에는 약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영어권 언어로 된 멀티모달 데이터의 규모와 품질이 제한적인 점과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도 언어별로 막대한 계산 비용이 발생하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계 번역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번역을 위한 LLM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산 비용과 지연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컨텍스트가 누락되면 오번역하기도 좋고 가장 신기했던 이유로는 AGI로 가는데 엘레강트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표자들이 중국 쪽이기 때문에 중국 쪽을 예시로 든 것 같습니다. 네. 다국어 LLM을 피벗으로 하여 비영어권 언어로 멀티모달 기능을 일반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다국어로 정렬하는 방식과 멀티모달 정렬을 통한 해결을 제안한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방식의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자들이 중국인이라 중국어를 기준으로 예시를 계속 보여줍니다. 또한 경량 SFT를 통해서 타겟 언어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어 및 중국어를 사용하는 모델들입니다. 라바 넥스트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방법들은 더 큰 LLM과의 매치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텐셜을 보여주는 인사이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들입니다. 또한 휴대폰과 같은 엔드사이드 웹을 통해 높은 효율성과 접근성, 개인정보 보안,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